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140, 150, 최저임금보다도 안 되는 돈을 벌고 있다라고 하면 변제율과 청산가치의 관점에서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변제 계획안을 어떻게 짤 수 있는가?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젠틀한 싸움따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개인회생 진행하려면 월소득 얼마여야 되냐, 그리고 최저임금보다 못 벌면 개인회생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저임금보다 못 벌어도 작년에 한 140, 150번 분들도 저희 사무실 통해서 성공적으로 개인회생 진행하셨던 케이스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소득을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지 측면에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소득을 고려하려면 세 가지 관점에서 검토돼야 되거든요. 첫 번째로는 최저생계비의 관점, 두 번째로는 변제율의 관점, 세 번째로는 청산가치의 관점.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고려가 되어야 월소득 얼마 이상이어야 진행 가능하다라는 게 어느 정도 계산이 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최저생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가 1인 124만원, 2인 생계비 207만원, 3인 생계비 266만원, 4인 생계비 324만원인데, 근데 이 돈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려면 생활비로 필요한 돈이다 라고 해서 법원에서도 인정해주는 돈이고, 이 돈만큼은 변제에 투입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하는 데 써라 라고 보장해주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내 월 실수령 소득이 120만 원이 안 된다 라고 하면 생계비보다 적은 거니까 남는 돈이 없겠죠, 생계비를 빼고. 그러면 회생 절차는 일단은 불가능하고 파산이나 이제 다른 절차를 고려해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보다는 적은 돈을 벌어도 진행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140, 150, 최저임금보다도 안 되는 돈을 벌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 받도록 보장이 되어 있는데 그보다 적은 돈을 받는 거니까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되는 경우라 법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회생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최저임금조차 당신이 못 버는 이유가 무엇이냐, 법원이 소명을 요구하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니까 그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 예를 들면은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일을 안 해서 공백기나 경력이 없음으로 인한 문제일 수도 있고, 연령상의 이유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하고 진술서나 기타 자료들을 충실하게 잘 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변제율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변제 계획 안에 채무 총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총 채무액의 5%, 그러니까 250만 원이겠죠. 그 금액 이상을 변제하는 변제 계획안을 내야 되고, 만약에 채무 총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한다라고 하면 3% 플러스 100만 원. 예를 들어 5천만 원이면 3%니까 150만 원에 100만 원을 더하면 250만 원이겠죠. 이 최저 변제율 이상의 금원을 갚아야 되는 거니까 이런 관점에서도 내 가용소득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월소득이 130만 원이라면 1인 생계비 124만 원을 빼면 한 달에 남는 돈은 6만 원입니다. 6만 원을 36개월씩 갚으면 총 216만 원을 변제하는 것인데, 변제율의 관점에서 채무액이 5천만 원이라면 최소 250만 원은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6만 원씩 36개월 갚으면 216만 원밖에 못 갚으니까 최저 변제율을 못 맞추는 거예요. 이런 경우라면 변제 기간을 36개월 이상으로 늘리거나 아니면 생계비 124만 원을 더 줄여서 120만 원만 공제하고 월 변제금을 올리는 방법으로 진행 가능하다. 그리고 청산가치의 관점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청산가치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채무자가 갖고 있는 재산의 총합입니다. 예금이나 돈으로 갖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주식으로 재산을 갖고 계실 수도 있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로 재산을 갖고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총합을 청산가치라고 부르는데, 회생을 진행하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해서 청산가치보다 총 갚는 금액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36개월 동안 100만 원씩 갚으면 3,600만 원인데 지금 시점에 채무자의 청산가치, 재산가치가 5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 채권자들이 36개월 동안 굳이 기다려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파산해가지고 5천만 원 갈기갈기 찢어서 나눠 갖는 게 훨씬 이득이니까 이런 관점에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만의 소득이 있어서
매월 변제금이 뭐 5만 원이다 라고 하더라도 내 재산 가치보다 적게 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아까와 동일하게 변제금을 올리거나 변제 기간을 늘릴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산 때문에 청산 가치를 충족을 못하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거는 재산 처분에 의한 변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그걸 돈으로 바꿔서 추가로 변제에 투입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재산을 팔아서 진행하는 경우도 가능하다라는 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회생 진행하시다 보면은 소득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이나 채무자의 재산, 기타 채무 사용처에 따라서 실제 존재하지는 않지만 청산가치로 법원이 반영하게끔 하는 경우들로 인해서 변제금이나 변제 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를 해요. 변제율과 청산가치의 관점에서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변제 기간을 어떻게 짤 수 있는가? 이 부분은 결국 변호사 사무실하고 얼마나 소통이 잘 되느냐, 채무자분들의 과거 자료들을 얼마나 성실히 검토해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충분하게 상담 받아보시고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무실, 그런 사무실을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